자신의 장기를 다른 사람에게 기증하고 세상을 떠난 86세 뇌사 환자가 최고령 장기 기증자로 기록되었습니다. 이 기증자는 생전 15년간 전국 교도소를 방문해 봉사활동을 이어오기도 했습니다. 생애 마지막까지 장기 기증으로 선행을 베푼 고 윤덕수 씨의 가족을 사건 반장에서 만나봅니다. 네, 함께 사는 세상 시간인데요. 이 생애 마지막까지 선행을 베풀고 떠난 80대 노인분의 얘기인데요. 어떤 분인가요? 네, 윤덕수 할아버지 이렇게 소개했지만 전 고 윤덕수 선생님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만 86세의 어르신이세요. 그런데 지금 육성으로 이야기를 전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셋째 아드님인 윤상호 씨의 이야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난달 23일에 이 윤덕수 선생님이 한 아파트 버스 정류장 앞에서 쓰러진 채 구급차가 출동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 아드님 얘기로는요, 한 5년 전부터 경도 치매를 앓으셨는데 그래도 꾸준히 약을 먹고 건강하게 생활을 해오시다가 이때 쓰러지신 거예요. 병원으로 옮겨져서 보니까 이 외상성 뇌출혈이었습니다. 긴급 수술을 받았는데 호전되지 못하셨어요. 뇌사 상태로 빠졌습니다. 가족들이 결국 지난달 26일, 그러니까 사흘 후죠, 쓰러지신 지 장기 기증을 결정을 했고요. 26일에 간 이식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고 윤덕수 선생님은 우리나라에서 최고령 장기 기증자로 기록이 되셨습니다. 86세의 장기 기증자. 지금 사진으로 저희가 얼굴을 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윤덕수 씨의 자녀들은 아버지가 뇌사 판정을 받자 장기 기증을 결정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윤덕수 씨의 셋째 아들 윤상호 씨의 목소리를 듣고 오겠습니다. 그 아버님께서 병원으로 이송되실 당시에 포켓의 인적사항이라든지 본인을 증명할 만한 그런 내용들이 없었어요. 다음날 새벽에 연락이 왔어요. 새벽 3시에. 제가 달려가 봤죠. 그 자체로 완전히 위중했었죠. 저에게 아버님의 그런 상황은 너무 충격적이고 급작스러웠어요. 그날도 스스로 밥을 해서 드시고 하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거의 한 그 80, 90%는 지금 기계에 의존해서 생존하시는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죠.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지만은 연명적으로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게 하시는 건 그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장기기증이란 부분은 선물이거든요. 당연히 수혜를 받는 분에게는 새 생명을 선물 받는 거지만은 자식들 입장에서는 이건 생명의 또 다른 연장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평소에 사시던 그런 가치의 선물이 되기도 하고요, 저희에게는. 자식들 입장에서는 그 아버님의 이제 그 장기 기증을 결정하는 것은 참 쉬운 일은 아니죠. 절대 쉬운 일 아니죠. 아마 아마 병원에 도착을 하니까 이미 육안으로 보기에도 어떤 장치에 의존해서 연명만 하는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담당 의사도 그 얘기를 해줬다고 합니다. 수술 과정이라든지 이제 CT 촬영한 이런 것 등등을 보여주면서 실질적으로 이 당신의 아버지는 뇌사 상태입니다고 얘기를 하고요. 이제 뇌사 상태에 빠진 환자들을 가족들을 대상으로 해서 의사들이 설명하더라고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장기 기증 가능성을 꼭 얘기하더라고요. 아마 그 부분을 이제 아마 가족들한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고민됐겠습니까? 자식 입장에서는. 그렇죠. 아직도 숨을 쉬고 있는데. 그렇지만 연명적으로 이 급기야 죽음에 이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요. 평소에 아버지의 이 가치관이 나누는 걸 좋아했고 선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버지도 아마 의사 표시를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실 거라고 판단하고 장기 기증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86세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최고령 장기 기증자로 이제 기록이 되는 거죠. 예,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뉴스 전하면서 훈훈하고 따뜻하고 가슴 아프고 이런 감정을 느끼시면서 속으로는 그런데 86세나 된 고령의 나이에 장기 기증이 가능한가? 그 장기의 기능이 과연 제대로 될까? 이런 의문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실까 봐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일반적으로 폐나 신장이나 이런 장기들은 실제로 노령화가 되면 같이 장기들도 기능을 점점 이제 잃어가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간 같은 경우에는 유지만 잘하면 거의 정상인들의 수준이 똑같을 정도의 전혀 손색이 없는 간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어서 실제로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 따르면 2011년부터 18년까지
80세 이상 고령 기증자가 무려 16명이나 됐고요. 대부분이 간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주인공 선생님 이전에 최고령자가 83세였는데 이번에 이제 이분으로 네. 인해서 86세로 최고령 나이가 이제 오히려 갱신이 된 상태고요. 처음에 의사 선생님도 이 장기 기증 이야기를 할 때 뭐 전혀 간 기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말씀을 하셨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녀분들도 네. 함께 이런 결정을 흔쾌히 한 것 같습니다. 네, 윤덕수 씨가 이제 최고령 장기 기증자로 기록된 가운데 86세 어떻게 장기 기증을 하게 됐는지 가족과 담당 의사의 목소리도 듣고 오죠. 아버님은요, 건강 전도사라고 좀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건강에 대한 관리를 연세 드셔서도 지속적으로 하세요. 항상 저녁에 식사를 하고서 운동을 해서 그것을 다 섭취한 것을 소화시키고 사는 생활, 건강을 위해서 숨쉬는 것과 건강에 위해서 운동하는 방법이랄까 이런 것을 명절 때 되면 항상 얘기를 하셨죠. 보통 70대, 80대만 돼도 병원은 정말 잘 다니셨던 게 아니면 뭔가 모르는 질환이나 이런 게 있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나이가 많으신 경우에는 기증 자체를 하지 않는 경향이 좀 있긴 한데 사실 이분이 기증할 수 있는 장기가 별로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다행히 기증할 만한 상태가 된다고 하셔가지고 기증 의사를 지킬 수 있어서 다행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평소 이제 몸 관리도 잘 해왔던 거고 또 간 자체에 기증을 해도 큰 무리가 없다라고 판단을 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 예. 장기 기증은 가장 우선적으로 이제 기증자의 의사가 중요하겠죠. 예. 그리고 또 이 사례처럼 굉장히 고령인 경우에는 법적인 요건은 아니지만 사실상 또 자녀들의 공감이나 동의도 실질적인 요건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이런 것을 다 충족한다 하더라도 정말 이제 장기가 필요한 그런 환자에게 적합한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장기가 있는지 여부도 중요하거든요. 예. 다행히 이번 사례의 경우에는 간이 기증할 수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26일 무사히 이식 수술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윤덕수 씨가 이렇게 뭐 장기 네. 기증을 했지만 이제 평소 삶도 봉사하는 삶을 살아왔다고 합니다. 간이 깨끗하고 네. 했던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 것 같습니다. 예. 또 신앙생활하고 교도소 같은데 15년간 봉사활동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교도소에 가가지고 간식도 주고 책도 주고 수감자들을 뭐 위로하기도 하고 이런 봉사활동을 꽤 오랫동안 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자, 윤덕수 씨는 이제 마지막까지 이제 봉사와 희생을 하고 떠났는데요. 아들 윤상호 씨는 아버지와 새 생명을 얻은 분들께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새로운 생명을 받으신 분 보면 좀 헛되게 사시는 분 많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생활도, 습관도, 전에 살던 방식도 좀 틀리게 해서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 애를 쓰시는 부분들이 거의 부분을 생각해요. 그럴 거라도 생각을 하고요. 건강하시게 보람된 여생을 더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성길 지난세가 작년까지 일일까지 모든 부분이 다 아버지에 대해서 충분히 자랑스럽고 훌륭하고 이런 생각으로 나 하지 못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님 사진만큼 자기 관리하고 정말 옆에 있는 사람을 끝까지 이렇게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드는데요. 그 삶을 따라서 살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 말씀 보면 아버지의 마지막 선물이었는데 끝까지 주변 사람을 위해서 삶을 살 수 있는 삶을 아들로서도 따라가고 싶다는 말씀을 드렸고 감사하다는 말이 있었는데 네. 감동스러운 어떤 또 아버지의 어떤 장기 기증을 저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끝으로 오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